2025년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국제기구들의 예측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과 2026년 모두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하며 이는 2000년에서 2019년 평균인 3.7%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성장률 상향 조정이 다른 주요 경제국의 하향 조정을 상쇄한 결과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는 2024년 3.2%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요국의 무역 장벽 증가와 정책 불확실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세계은행은 2025년과 2026년 모두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하며 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주요 국가별 성장률 전망을 볼까요? IMF는 2025년 미국의 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며 이는 재정 긴축과 소비 둔화에 기인합니다. 중국은 내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2025년 성장률이 4.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은 2025년 성장률이 0.8%로 예상되며 독일의 제조업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주요 요인입니다. 일본은 2025년 성장률이 1.0%로 예상되며 수출 감소와 기업 실적 둔화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는 2025년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6.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인플레이션 및 통화 정책으로 IMF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2025년까지 4.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선진국은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OECD는 주요국의 무역 장벽 증가와 정책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통화 정책의 신중한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첫째, 무역 갈등.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글로벌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정학적 불안정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갈등 등 지정학적 긴장이 경제 성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후변화.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농업 생산성과 공급망에 영향을 미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은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역 갈등, 지정학적 불안정성, 기후변화 등의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므로 각국은 신중한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트럼프식 관세 정책의 영향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과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 미국 경제에는 GDP 및 임금 감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펜 와튼 예산 모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GDP를 약 8% 감소시키고 임금을 7% 줄이며 중산층 가정에 약 5만 8천 달러의 평생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도 일어날 것입니다. 관세로 인해 수입 비용이 증가하면서 미국 가계의 연간 평균 지출이 약 3,800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나아가 금융시장 불안정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4월 2일 해방의 날에 발표된 대규모 관세로 인해 다우지수가 48시간 내에 4,000포인트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계 경제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약 1.4%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역 파트너의 보복 조치가 예상되기도 하죠. 중국은 미국 제품에 최대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보잉 항공기 주문을 중단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영국도 보복 관세를 검토 중입니다. 정책으로 인해 미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환율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말하라고 합의를 통해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및 환율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 적자 감소를 목표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 소비자 물가 상승,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가는 경제 전반에 걸쳐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중에서 경제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는 여러 개가 맞물려 있지만 그중 가장 위협적인 변수는 불확실성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트럼프는 도발적이고 강경한 발표나 조치를 선호합니다. 관세 인상, 외환시장 개입, 무역협정 탈퇴 가능성 등은 시장에 큰 혼란을 주죠.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선 예측할 수 없는 정책은 투자를 미루거나 자금을 빼는 이유가 됩니다. 2025년 해방의 날 관세를 발표하여 다우지수가 4,000포인트 급락한 것은 그 예입니다. 둘째, 환율 시장 개입 및 달러 약세 유도. 트럼프는 강한 달러는 나쁘다는 입장이고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 수출 기업은 좋지만 해외 자금 유출, 외국인 투자 감소, 달러 기반 원자재 시장 변동성 등이 발생합니다. 특히 미국이 환율 조작국처럼 보이게 되면 글로벌 금융 신뢰도가 훼손돼 달러 기축 통화 지위에 도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셋째, 무역 전쟁 심화로 공급망 불안. 중국과 EU와의 갈등은 이미 관세 보복으로 이어졌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기업들의 생산 차질로 연결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지고 소비자 가격은 오르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죠. 종합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건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불안정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시장의 심리를 급속히 냉각시키는 효과예요. 그럼 트럼프의 관세 환율 정책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까요? 크게 세 가지 축, 즉 무역, 환율, 심리 금융시장으로 살펴본다면 첫째, 무역 의존도 높은 한국 직격탄 가능성. 한국은 수출 의존형 경제로 대외 환경 변화에 민감합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 격화는 한국이 양국 모두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입장에서 이중 타격이 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은 공급망 위축 시 생산 차질을 빚게 될 것이고 보복 관세가 확산된다면 한국산 제품도 제3국 관세 규제에 엮일 수 있습니다. 둘째, 환율 변동성 확대로 원화 약세와 수입 물가 상승. 트럼프의 달러 약세 유도는 글로벌 외환시장에 충격을 줍니다. 원화 가치 급변하여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위험이 생겨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 원가 압박과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환해지 여력이 적어 타격이 클 수 있어요. 셋째, 심리적 불안과 금융시장 영향. 글로벌 증시 급락 시 한국 증시도 동반 하락 가능성 높습니다. 트럼프발 리스크는 외국인 자금 이탈과 금리 불안,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소비 위축과 성장률 하락, 고용 둔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기 대응 전략으로는 환율 해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국으로 편중된 조달 구조는 리스크이므로 공급망 다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무역 조건 대비 재고와 수요 예측을 정밀화해야 합니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친환경, AI 등 내수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을 강화하고 미국 외 다른 성장 시장을 다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 금융 불확실성 리스크를 매뉴얼화하여 시나리오별 대응 체계 구축을 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적 정책은 한국 경제에 있어 환율, 무역, 심리의 삼중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모두 불확실성 하에 민첩하고 분산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같은 트럼프 리스크와 환율 불안 속에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공격보단 방어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첫 번째, 달러 자산을 좀 챙기세요. 환율이 계속 요동치고 있잖아요. 원화가 약해지면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 자산, 예를 들어 미국 주식 같은 건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환차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S&P 500 같은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거나 달러로 예금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요. 자산의 일부만 바꿔도 위험 분산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 금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도 주목해 보세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시기에는 금이 진짜 잘 버팁니다. 게다가 금은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도 하죠. 원자재 ETF도 괜찮고요. 투자 비중은 적당히 너무 무겁게 들고 가지는 마세요. 세 번째, 국내 주식은 수출 기업보단 내수 중심으로 보세요. 트럼프 정책이 다시 고개를 들면 한국 같은 수출 중심 국가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반도체 같은 종목은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요. 이럴 땐 통신, 헬스케어, 유틸리티, 식음료처럼 경기 영향을 덜 받는 내수 방어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겨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환해지 상품이냐 아니냐 고민되시죠? 해외 ETF 투자할 때 항상 나오는 질문이에요. 지금처럼 원화가 약세일 땐 환해지 안 한 상품이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요. 물론 너무 편향되지 않게 환해지와 비해지 상품을 혼합해서 분산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현금도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이 저점일까? 지금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데요.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일 수 있어요. 지금은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현금 비중도 꼭 남겨두세요. 너무 올인하지 말고 분할 매수 전략도 같이 가져가시고요. 정리해보자면 달러 자산 일부 확보, 금, 원자재 가치 인플레 방어되는 자산 관심, 국내는 내수 방어주 중심, 해외 투자는 환해지 비해지 적절히 섞기, 현금 들고 있으면서 기회 올 때 천천히 분할 매수. 이렇게만 해도 시장이 불안해져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수익을 쫓기보단 손실을 막는 게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